지금부터는 이제 일반 안전 규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귀찮으시겠지만은 좀 귀찮고 좀 듣다 보면 짜증도 나실 수 있어요. 예,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지켜야 되는 부분 그런 걸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정리정돈부터 얘기할게요. 정리정돈이라는 거는 뭐 항상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작업장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사고가 안 나겠죠.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저희 정리할 때 타입별로 잘 모아놓고, 그죠? 모아놓고 그 다음에 뭐 깨끗하게 하고 항상 청결 유지하고 저기 뭐지? 저 기준을 딱 제시해가지고 딱딱딱 정리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잘 유지하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작업장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물질 같은 거를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게 만약에 노출이 된다 그러면 그냥 위험성이 떨어지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저희 회사에 유독으로 그렇게 많이 취급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제 막 좀 유독한 물질, 뭐 강한 산성 물질이라든지 뭐 강한 염기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엎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비상 대응을 해가지고 얼른 닦아서 버릴 수 있는 그 물질, 흡착포라든지 이런 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해서 즉각 보고해서 일을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숨기면 안 됩니다. 숨기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화장실에서 휴지 뜯어가지고 맨손으로 막 닦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다 저희 흡착포랑 개인 보고 다 있어요. 그리고 경고 사인을 적절하고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 경고 사인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손 놓지 말라는 데 넣고 작업 관리자 외 출금지라는 데 괜히 들어가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길에서 보면은 길이나 복도 이런 데 지나가실 때 우리가 짐을 놔준다든지 단순히 뭔가 옮기다 보니까 카트를 갖다가 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하실 때 비상구나 저희 또 현장에 보면 화학물질 쓰는 데는 비상 샤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소화기, 소화천 이런 데를 갖다가 그런 걸로 막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불법이에요. 예. 그리고 작업에 올바른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맨손. 특히 우리 조립 현장이나 이런 데서 다 장비, 다 도구 같은 거 만들어 놨어요. 도구가 찍어서 꺼낼 수 있고 뭔가 젤이 발생했을 때 꺼내고 빼고 할 수 있는 도구들 다 드렸는데 굳이 본인 손이 편하다고 자기 손 집어넣어 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계단 통행 시 난간을 잡는 거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제 피식 웃는 거죠. 자, 내가 무슨 애들도 아니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이제 애가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애들한테 뭐라고 그럴 거예요? 난간 잡고 다니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그냥 뛰어다니라고 한 번에 2개씩 올라가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려면 본인도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단 통행 시에 반드시 난간을 잡아야 돼요. 난간이 한쪽만 있다? 그럼 벽이라도 짚어야 됩니다. 예. 우측 통행이 우리나라 기본이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한 칸씩 올라 다니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말하는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들으시는 분들도 짜증내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안전화 착용을 하시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중요합니다. 이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면요 진짜 더군다나 저처럼 이렇게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넘어지면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사고가 나는 건 무면한데 그 사고가 나서 그 부상의 정도는 정말 그런 운이라 그랬잖아요. 진짜 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넘어지면.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절대로 뛰지 마요. 그리고 급하게 뭔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가 작업하는 위치 주변에 뭐가 있는지 무슨 말이냐면 혹시 내가 이러다가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한번 체크해보시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것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흡연은 흡연구역에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술이나 처방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한 채 출입금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뭐 진짜 무슨 이렇게 향정신성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진짜 뭔가 뭐라 그럴까요? 병원 같은 데서 어떤 시술 뭐 이런 걸 하나 받았는데 약간 마취나 이런 걸 좀 해가지고 마취도 뭐 그냥 좀 이렇게 피부에 몸에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게 이상한 상태에서 오면 안 된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 교육받지 않은 장비. 그러니까 내가 다루라고 교육받고 내가 다뤄야 되는 장비가 아닌 거는 다루지 말아요. 그리고 장비 내에 파손된 게 있거나 아니면 머신가드라는 건 이제 안전 커버죠. 이 회전부 같은 게 다 막아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다. 그러면 없는 채로 작업을 하지 말고 얘기를 해요. 얘기. 그리고 그 업무나 장소에 맞는 개인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
문 안에 들어가기 전에 파란색 표지판이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행자 전용 문. 그러니까 이 보행자 전용으로 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을 사용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지게차가 다니는 문이 있고 사람이 다니는 문이 있으면 지게차가 다니는 데는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고 현장에 있는 안전 관련 장비들이 익숙해질 것. 그러니까 노출 방지기 아까 말씀드렸죠. 화학물질 같은 거 샜을 때 닦는 거. 그 다음에 비상시하거나 눈 세척하는 거. 이런 게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다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알고 있으면 좋아요가 아니라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작업구역의 위험성. 예를 들어 내가 있는 곳은 화학물질 쓰는 곳이구나. 잘못하면 나 이런데 큰일 날 수 있겠네.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있는 곳은 이게 자꾸 장비가 움직이는 곳이니까 내가 괜히 급하게 일하다가 손이 말려 들어가거나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진행하는 작업에 집중할 것. 이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0kg 이상은 혼자 이렇게 막 들어올리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는 중량물을 들 때는 무조건 2인 1조 작업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뭐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일 많이 해봤지만 바쁘다 보면 그런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무조건 2인 좀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들다가 허리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일이 너무 바빠서 나 혼자 빨리 이거 옮기고 또 딴 일을 하자는 생각으로 자기가 자기 딴에는 회사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그러다가 허리가 나갔다. 그리고 본인이 며칠 못 나온다, 몇 달 못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물론 다친 본인이 가장 큰 손해죠. 예. 모두가 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다 표시판이 돼 있어요. 1인 1조로 들으라고.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안전보건 교정이 시켜지지 않을 경우는 사실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사무실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가 볼까요? 자,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들만 보셔도 자, 이렇게 뭐 들고 가다가 갑자기 누가 그걸 열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사다리도 막 방치되어 있고요. 막 방치되어 있고, 여기 보면 손도 이렇게 막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데 보면 여기도 이렇게 막 지금 막 뜨거운 물 막 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젖었습니다. 지금. 네. 차 옮기다가 미끄러지죠? 선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걸리면 넘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가위 이런 거 막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날이 날카로울 텐데, 그죠? 중량을 혼자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말이 되는 짓인데, 이게. 이런 거 하다가 떨어지면은 크게 다칩니다. 예. 지금 의자가 지금 바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바퀴가 있는 건 봉을 때리는 거죠. 의자 위에 박스 놓고 또 올라간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서랍 열린 채로 두고.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여기서 균형을 잃고 떨어졌는데 여기로 떨어진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필이면 여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다. 박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사무실이라고 해서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사무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들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정정돈이 안 되면 아까 얘기했죠? 이런 뭐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 그 다음에 장비 관련해서 화재 감전, 이런 뭐 컴퓨터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온도나 조명 같은 것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 예, 이런 부분들도 사무실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처벌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이제 현장까지 얘기해서 하는 게 물체 수동 취급, 이게 그 글로벌 자료, 영어로 된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단어가 부정하고 좀 애매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맨몸으로 물체를 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럼 수동 취급이라는 건 뭐냐? 들어 올리는 거, 미는 거, 당기는 거, 넘겨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겠죠.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수동 취급이다. 기본 원칙이라는 게 뭐냐? 예. 들어올리기 전에는 일단은 내가 얼마나 걸 들어야 되는가 먼저 체크를 해야 돼. 그죠? 얼마나 걸 들어야 되고 어디까지 옮겨야 되는가? 내가 또 들다가 어디 찍히거나 할 때가 있는가를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들만한 부분이 어딘가도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그랬을 경우 이제 평평한 데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허리 힘이 아닌 무릎을 굽히고 들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이런 식으로 들으면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무릎을 굽히고 이렇게 들어야 되고, 등을 일자로 펴려는 거는 수직으로 이렇게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 일자로 딱 만들어서 들을 수 있는, 어쨌든 수직일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그 다음에 손잡이가 있는 걸 써야 되고, 팔과 하체가 이제 일치하게 들어올려야 되고, 무게중심에 가깝게, 내 몸에 가깝게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발의 모양이 이동하는 방향하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들어서 옮길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이 항상 내가 가려고 지는 방향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요즘은 초등학생들은 이런 교육을 받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를 노는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은 안 된다. 여기서 이렇게 놔야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요즘은 애들이 더 똑똑합니다, 진짜. 그래서 애들한테 배우세요. 진짜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교육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전 직장에서 이거를 제가 좀 나름대로 배웠다고 좀 알려주려고 했더니 애들이 그냥 알고 있더라고요. 벌써 그런 교육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만 잘하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개인보호구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에요, 개인보호구라는 게.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개인보호구라는 건 뭐냐면 당신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최후의 수단.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운전하시니까 안전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벨트. 자, 안전벨트가 사고 날 때 최고의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에어백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을 해야 사고가 나는 건 할 수 없는데, 그죠? 앞차랑 뒷차랑 부딪히고 막 날아가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데, 최소한 내가 창문 밖으로 날아가지 않게, 그죠? 최소한 내가 창문 밖으로 날아가지 않게, 최소한 내가 유리에 부딪히진 않게, 그죠? 해줄 수 있는 게 안전벨트 아니겠어요? 그거랑 똑같다. 결론적으로 뭐가 화학물질이 새고 뭐가 잘못돼도 내 몸을 지켜준다는 것은 개인보호구다. 마지막 그 수단은. 그래서 최후의 수단이다. 그래서 부상을 예방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는 있다. 날 수는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사고를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고가 나는 경우에 최대한 나의 부상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사용을 하려면 진짜 눈치 봐서 편하게 차보려고 대충 차는 거는 진짜 안 차는 게 낫습니다. 하려면 똑바로 차야 돼요. 그리고 파손된 거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보안경은 예를 들면 화학물질, 액상물질을 사용하는 우리 회사의 생산 1, 2부나 QC나 연구소 현장에서 착용을 해야 돼요. 보안경도 짜증들을 많이 내세요. 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또 현장에서 이 품질 규정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위로 김이 올라온다, 뭐 여기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요. 보안경은 우리 몸에서 눈이 생각해보세요. 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팔이 부러졌다. 붙이면 됩니다. 그죠? 뼈 잘 붙여갖고 수술 잘 해가지고 재활 잘하면 됩니다, 사실. 그죠? 요즘은 진짜 어디 절단이 됐을 때도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물론 안 절단된 것보다 못하겠지만 상당히 보온이 많이 잘 돼요. 근데 눈을 다쳤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눈을 바꾸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경이라는 거는 정말 보수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뭐가 있어도 무조건 써야 된다. 예, 보안경 항상 생각해 주세요. 예. 그리고 안전화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의 모든 현장에서는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화라는 건 뭐냐? 앞코에 쇠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떨어지거나 내 발등을 찍을 때 안 찍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전모는 우리 창고 현장이나 공사 같은 걸 진행할 때 이제 안전모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현장마다 들어가실 때 딱 돼 있거든요. 그 파란색 저게 딱 문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따라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행자 안전, 이게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걸어다니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이 보시면 매년 250만 명 이상의 작업장에서 그냥 걷다가 다쳐요, 걷다가. 이거 당연히 예방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현장에서 뛰지 말고 서두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인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 자, 아이사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이 생기고 난 이후로 지금 이런 일이 아주 많아요. 그죠? 그냥 집에 가다가도 그렇고 횡단보도 건너다가도 그렇고 엄청 많아요. 저도 걸어다니다 보면 많은데 이런 식으로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길에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현장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하고 말고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시고 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야외에서 보면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도보다 인도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사람들, 특히 출퇴근 시간에 보면 이용객에 비해서 인도가 좁은 게 사실이에요. 좁은 게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차도 다니면 안 됩니다. 네, 조금 늦게 올라오더라도 줄 서서 올라오든지 뭐 어떻게든 올라와서 인도를 사용하셔야지 그거를 갖고 무슨 뭐 저기 뭐 차도로 막 다닌 다음에 뭐 넘어졌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리고 물론 이제 차도로 건널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횡단보도를 그려놨어요. 글로만 다니셔야 돼요, 글로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통과하기 전에 위험을 방지하고 경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특정 요인에 대해서 알아내라. 이거는 이제 자키 우리가 그 팔레트 끌고 다니는 거나 배차 같은 거 끌고 다니는 거 이런 게 지금 지나가고 있으면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 보행자 전용 출입문이 있느냐 지정된 이동통로 사람이 다니는 게 따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글로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청소하고 있으면 바닥이 미끄럽겠죠. 그리고 개인 보호차량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거는 작업 영역의 위험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주의 집중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 하다 일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세척실, 용기 세척 구역이 있어요. 이런 데 보면 바닥 막 젖어요. 젖은 곳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가능하면 출입을 피하고 출입할 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절한 안전화를 착용하고 보행시에 집중하고 뛰지 말고 이런 내용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물체나 자재를 취급하는 장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게차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 회사는 지게차랑 사람을 최대한 분리시켜서 동선을 만들어놨는데 창고 구역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가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지게차 주변에 이렇게 레이저를 쏴가지고 빨간색으로 이 반경을 딱 이렇게 나오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체크를 하고 다니시면 돼요. 물론 소리도 납니다. 삐삐 소리 나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랑 같은 내용이니까 특별히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물질. 이게 화학물질이 참 그렇습니다. 이게 화학물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것도 위험한 거지만은 노출됐을 때 감수성이 또 달라요. 이거는 제가 항상 소주를 가지고 예를 드는데 저희가 이제 뭐 친한 사람들하고 소주 한잔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 명이서 술을 먹는데 세 명이서 뭐 삼겹살에 소주 한잔 먹으러 갔는데 A라는 사람은 소주를 3병 먹어도 거뜬해. 근데 B라는 사람은 소주를 1병 먹으면 나 이거 못 먹겠다. C라는 사람은 한 잔만 먹어도 거의 기절수준이 된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화학물질이라는 게 뭔가에 노출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조금만 닿았는데도 알루미늄 같이 뭐 기절을 하고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 들어 마셔도 되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화학물질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노출이 안 되는 게 중요해요. 노출이 안 되고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안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따 슬라이드에 쭉 나온 내용이지만 좀 안 쓸 수는 없다 그러면 좀 위험성이 덜한 놈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래도 위험성이 있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를 해야 돼? 화학물질은 결론적으로는 개인복을 차야 돼요. 개인복도 어떤 개인복을 차겠어요? 고글 이런 거 쓰라고 그러고 여기 마스크도 그냥 이런 일반적인 이런 수술 마스크 쓰라는 게 아니라 막 방독면 달린 거 이런 거 여기 카트리지 달린 거 이런 거 막 쓰게 하는데 이런 거 써야 됩니다. 왜냐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 차단이 돼야 돼요. 내 호흡기에 대한 노출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생각해 주시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 배정을 받으신 작업자분들은 그냥 따라야 돼요. 무조건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 전에는 우리 안전보건 자료라고 해서 16개 항목이 써있는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물질 이름부터 뭐 특징, 그 다음에 저 퍼스트 에이드, 그러니까 응급 구조 요령, 그 다음에 저기 뭐 개인보고, 적절한 개인보고가 뭔지, 그 다음에 뭐 치명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16가지, 폐기 방법까지 있는 거. 이거를 항상 우리가 사용 전에 읽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화학물질 저장한 곳 옆에 책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파일로 껴져 있는 거죠. 그거 다 읽으셔야 되고요. 누출 방지가 되고 비상샤워나 세안설비가 어디인지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키트까지. 자, 위험 라벨. 이 붉은색 마른 무늬가 있습니다. 이게 GHS라고 해서 유엔에서 지금 이걸로 지금 저게 된 건데 이 물질이 예를 들면 불 마크가 있으면 불이 잘 붙는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안전보건 자료에 적합하게 화학물질 보관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알맞은 개인보호 착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누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반장이나 매니저한테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적절한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이제 폐기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폐수 같은 경우는 100% 미탄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그 뭐랄까 세척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 폐수 탱크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폐기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라벨링이 또 중요하다. 라벨링. 그래서 위험 심볼이 들어가야 되고 신호가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현장에서 쓰고 있는 70%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이렇게 보면 위험만도 있고요. 이 아까 말한 마르모가 요거예요. 요거 그다음에 유해한 부분 예방 조치물 제조사 카스 넘버 이건 이제 화학물질 보유 넘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라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물질을 소분해서 쓰는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방법을 통해서 누출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 아, 취가 난다. 아, 냄새가 좀 심하다. 아니면 증기나 구름 이게 뭐 뭔가 뿌예 방안이. 예. 아니면 뭐 분말 같은 게 막 날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누출이나 유출 사고는 생산 현장뿐만이 아니라 운송비 저장 영역 여기서도 이제 말하는 거는 근데 우리 회사는 결론적으로 이 유독한 화학물질을 차로 옮기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거는 아셔야 돼요. 이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업체가 가지고 오는 걸 차로 가지고 오겠지만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죠. 저희가 받은 순간 유독한 물질들 특히 뭐 염산, 황산 이런 거 받은 순간 바로 보관장으로 가는 것이지 받아가지고 이걸 또 저희 회사 트럭에 실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화학물질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면 중독 사고가 일어나면은 정말 큽니다. 예. 생명까지도 유독한 물질 같은 경우는 막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또 인화성이나 어떤 이 끓는 점 이런 데가 인화점이 낮은 물질 뭐 예를 들면 뭐 유기온매들 있겠죠. 그런 것들의 경우는 뭐 화재도 엄청나게 심하게 줄 수가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재적인 노출 관리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허술한 거고 저희 그 국소배기 장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스테이션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샤시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샤시가 유리 샤시가 내려와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계속 이제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저희 백큐비. 그래서 이제 딱 물질을 넣고 해야 될 일을 딱 할 때 샤시를 최대한 내려서 내 손만 넣어서 일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국소배기 장치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그게 있다고 해서 개인보호 수준이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일을 하다 깨면 어떡합니까? 새우면 어떡하고? 아니면 혹시라도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오늘다.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보호 수준은 낮아질 수가 없다. 아무리 우리가 설계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화물질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우리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안 됩니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화학물질 개인보호를 쓰는 이 레벨을 누가 정해줘? MSDS에 나와 있습니다. SDS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학물질의 중요성은 가정에서도 중요해요. 가정에서. 저도 예전에 이제 집에서 콩콩 가지고 이렇게 비눗방울도 많이 불어보고 했는데 그거 먹으면 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화학물질이라는 거는 특히 락스 같은 거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코로나 이걸로 하면 죽일 수 있다고 몇 분 드셔가지고 큰일 났죠? 집에서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뭐 생수 판매 업체에도 생수에 대해서 MSDS를 제공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만약에 내가 좀 관심이 있고 우리 가정에 애도 있고 막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유한락스라든지 뭐 빨래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홈페이지만 잘 뒤져봐도 MSDS 그냥 볼 수 있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봐서 애들한테 교육해 주는 것도 좋겠죠. 그런 부분들이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